4월 20일 갱치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프로라는 형님의 진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프로 형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강nen에서 에이즈 걸렸다고 하는 그 여자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동안 많이 하셨던 그 형님이십니다. 그 형님의 실제 지인 이야기인데 그 형님을 제가 A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형님은 일단 부산에서 사채업도 하고 다른 사업들 그리고 여러 지분 투자 되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뭐 실제 자산도 많으시겠지만 뭐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S500 신형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시고 뭐 외관상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뭐 잘 살아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형수님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지 제가 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형님이 이제 사채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들어오는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뭐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형님분이. 그냥 뭐 이 형님 생각은 남자가 바깥에서 일 잘 보고 사업 잘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생활비 두둑하게 주면 그걸로써 남자가 할 일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뭐 제 형수님한테도 뭐 집이면 사는 집 그리고 뭐 몇 가지 부동산을 형수님 명의로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려 나가고 있었는데 점점 형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이제 A형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마다 한 번씩 집이 없는 거예요, 형수님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하도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전화를 했답니다, 형수님한테.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러고 또 왜 안 받지? 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5분, 10분 사이에 전화가 왔답니다. 뭐 자기 친구들, 동창생들하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동창을 만나러 왔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서 얘기를 못 하고 왔다. 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거니까 뭐 저녁 챙겨 먹고 쉬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A 형님도 별 의심 없이 알겠다 하고 끊었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렀겠죠. 근데 이제 형수님께서 뭐 한 달에 2번, 3번씩 이렇게 외박하는 날짜가 잦아지는 겁니다. 뭐 강원도에 있다, 서울에 있다, 뭐 여러 동창생들을 이제 뭐 만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형님은 다른 쪽으로 의심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나이 50 먹고 바람이 났나? 갑자기 안 다니던 놀러를 자주 다니고 외박도 하고. 생전에 이 형수님은 새벽에 이제 절 다니시는 것 말고는 별다른 취미생활이 없었답니다. 뭐 곡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죠. 예. 그날도 이제 늦게 귀가한 형수님이 먼저 잠에 들고 먼저 주무시고 형님은 이제 당구 채널을 혼자 보고 계셨대요. 그 ESPN 있죠, 당구 채널. 그걸 보면서 혼자 이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좀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러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형님은 각방을 쓰신답니다. 각방을 쓰셔가지고 이제 형님 방으로 들어가시려다가 요즘에 좀 수상했는데 한번 휴대폰을 한번 훔쳐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형수님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뒤져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금이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을 풀지는 못하고 가방을 이렇게 뒤적뒤적 봤대요. 뒤적거렸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강원랜드 칩이 딱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강원랜드 칩이. 10,000원짜리 연탄 검은 색깔. 형님도 사실은 뭐 지인들하고 사무실에서 뭐 세븐오디, 뭐 바둑이, 뭐 홀덤, 뭐 훌라, 뭐 여러 가지를 하셨던 분이에요.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마카오 필리핀에 또 공치로 갈 겸 또 카지노도 하시는 분이라서 자기는 다녔지만 형수님이 자기 와이프가 아내 되는 사람이 강원랜드에 출입한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 승질이 이제 올라온 거죠. 머리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주무시고 있는
형수님을 깨우는 거죠. 고함도 치고 막 일어나라고. 얘기 좀 하자. 니 이거 집이 뭐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나름대로. 요즘에 외박도 잦고, 늦게 들어오는 시간도 많아지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강원랜드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도 강원랜드를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섭리를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네 거짓말하며 네 데리고 강원랜드 올라간다. 올라가서 네 딱 입장료 끊으면 네가 도대체 몇 번을 다녔는지 다 나오니까 그냥 사실대로 싹 얘기를 해라.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들도 다 자녀분들도 다 크고 자식들도 다 크고 뭐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바쁠 거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형님이죠. 형님도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형수님은 유일한 낙이 절에 다니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뭐 통도사, 뭐 불국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유명 사찰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친구들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이제 한 날은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라는 절을 갔는데 동창생들하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오전쯤에 이제 다 절 다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창 중에 한 명이 강원도까지 왔는데 강원랜드를 한번 구경하고 가자. 저번에 한번 와가지고 10,000원 놓고 20만 원 뽑았던 적이 있다.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가자. 어차피 우리 또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뭐 기도빨이 먹히는지 한번 가보자. 여기서 출발하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착하니까 우리 지금 뭐 내려가봐야 애들 밥 차려주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더 놀다 내려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창생 한 명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때 처음으로 강원랜드라는 지옥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형님을 속이고 다니신 거예요. 그 강원랜드를 부산에서. 물론 이제 절에 간다고 나가셨겠지만 뭐 절에 간 적도 있었겠죠. 근데 강원랜드에 갔던 횟수가 더 많았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A 형님도 뭐 자기도 노름하는 입장이니까 뭐라 할 처지는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속였다는 거에 엄청나게 서운하고 막 분노에 치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 뭐 다니면 다닌 거고 그럼 이때까지 얼마 빠뜨렸냐, 얼마를 잃었냐 이렇게 하니까 그 형수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엉엉 우시더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놨는데 형님이 어디에 사시냐면 해운대 신도시에 사십니다. 해운대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 48평에 사시는데 거기 평균 시세가 형님 집이 한 6억 정도 합니다. 6, 7억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님께서 또 사업체도 워낙 또 많고 이렇게 또 하니까 재산을 조금 돌려놓은 거겠죠. 형수님 앞으로. 그거를 올 현금 주고 사셨답니다. 그 아파트를. 근데 이 형수님이 그 아파트 6, 7억 된 아파트에 대출을 3억을 내놓은 거예요. 3억을. 형님은 깜짝 놀라죠. 3억씩이나 갖다 바쳤다니까. 한평생 진짜 뭐 도박의 도자도 모르고 오로지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사셨는데 3, 4년 전부터 도박에 빠진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3억이라는 대출을 또 내놨다고 하니까 자, 그 자리에서 진짜 한 대 막 지어받고 싶었대요. 그리고 형님이 또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A 형님 말로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원씩 생활비 줬답니다. 뭐 공과금, 뭐 관리비, 뭐 보험, 뭐 각 쓰는 거 다 쓰더라도 이제 고정 지출을 쓰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이제 형수님이 또 가용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결국에 그 돈마저도 다 강원랜드에 싹 다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충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가 네가 지금 그러면 아파트 지금 6억 7억짜리에 3억 대출해놓은 게 다냐고. 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름으로 된 건물 이런 거 지금 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네가 대출받은 거 다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기 전에 네가 사실대로 다 고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형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세게 나오니까 그 형님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크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이라도 한 채씩 해주려고
그 형수님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전월세로,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전세로 월세로 돌려놨는데 그것도 다 현금 아파트입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1억을 또 대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토탈 4억이지 않습니까? 토탈 4억. 그리고 이때까지 3년 동안, 3, 4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4, 500씩 줬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문에도 5억, 6억은 날린 거예요. 예. 형님 이제 거기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빡친 거죠.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 도박 한번 미치면 니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 나도 노력 오래 했지만, 형님도 노력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나는 큰 돈 잃은 적도 없고, 오히려 나는 재산을 더 축적해왔던 사람인데, 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혼하자. 이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니까는 자고 있던 자녀들이 깨져. 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일단 자녀들이 이제 우리 형님을 말리는 거죠. 아버지 일단 주무시고 아침에 좀 얘기를 하자. 엄마도 지금 너무 우시니까 여기서 그만하시고 진정하시라고. 예. 그렇게 좀 진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형님이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형수님 앉혀놓고 자녀들 앉혀놓고 가족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형님한테. 그냥 뭐 아빠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 책임이다. 아빠 책임도 있고 우리들 책임도 있다. 얼마나 엄마 지금 갱년기도 혼자 힘들게 넘기셨을 텐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엄마 다독 끓여준 적 있냐? 다정하게 챙겨준 적도 없지 않느냐? 아빠도 맨날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끼리 가족여행 다녀본 적이 있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맨날 바빠서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부산에서 강원랜드까지 다녔겠냐고. 한 번만 봐주자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뭐 우리 집이 뭐 4억 5억 없다고 힘들어서 뭐 무너질 집안도 아니고 아버지 아직까지 건재하시고 우리로 이제 돈을 버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 지금 대출비 우리가 갚아 나가겠다. 우리 뭐 세대 사람들 이제 결혼한 사람들 집 사고 시작한 사람들도 없다. 다 전세 아니면 월세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집을 갖고 시작하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니까 지금 있는 대출금 우리가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바빠서 자식들을 내가 잘 돌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자식들을 참 잘 키웠구나. 그럼 진짜 이혼하고 싶고 갈라서고 싶었는데 형님이 얘기를 하죠. 그냥 뭐 네가 네 새끼들 잘 키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시는 강원랜드 가지 마라. 네가 강원랜드 안 가고 이 돈 4억 5억 갚는 길은 절대 강원랜드 안 가는 거다. 네 새끼들이 이거 네 빚 다 갚아준다니까 니는 절대 가지 마라. 그 돈 잃은 거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가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 화가 누그러 이제 좀 이제 좀 줄어진 거죠. 화가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용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얘기를 이제 저도 고프로 형님한테 들었는데 야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61세이세요. 61세. 근데 우리 집도 이제 아들만 2명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시고 또 딸 있는 집 보면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번 썰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